여기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계속 재수에 삼수하고 또 비경제적으로 계속 돌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나중에 이제 한 7, 8년 후에 벙찌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리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보려면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되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략적 선택을 하시려고 해도 애가 안 따라주면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기자 TV. 다들 너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있는 집안에 강남의 서울대라든지 뭐 이게 더 많이 더 나온다 쏠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들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그런데 많지만 봐야지 좋은 입결을 내는 것처럼 그 안에 숨겨진 기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사실 우리 교육대기자 TV라든지 좋은 입시 채널에서 이제 많이 알려주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형편이 안 돼서 비학군지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충북 증평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증평의 홍보대사 정도는 이제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지금 우리 증평에서 제일 큰 오래된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A중학교 서울대 이번에 3명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충북이 올해 입결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되고 그러면 의대 늘어나는 정원이 어차피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하여간 지방으로 거의 다 몰릴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고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을 못 갔어.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도 그렇거든요. 애가 좀 공부 잘한다고 우선 청주로 가보거나 특목자사고로 가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청주도 좀 불안하다는 의식이 많아요. 충북이나 강원이 사실 학군적으로는 제일 조금 약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수도권 가야 되지 않나? 최소한 뭐 못 가더라도 분당은 가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수요들이 이제 뭐 생각을 안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여기서 남아서 이렇게 면학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겠지만 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기숙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조금 해줍니다. 그런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수능 체제를 이제 맞추는 게 관건이겠죠. 또 의대뿐만 아니라 뭐 약대도 지금 지역인재전에 있고 교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기회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아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지 않는가. 그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시골 학교와 아이비 학교로 들어주셨어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무조건 입시로 달리기보다는 다른 길들을 좀 선택해야겠는데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현실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요즘 많이 권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시골 학교나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을 해주셔서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나도 관심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한번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마음에 맞는 두세 가정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팀을 꾸려서 팀을 꾸려가지고 한번 뭐 한 달 살기도 한번 해보고 우리 뭐 해외도 한 달 살기 많이 가잖아요. 요즘 뭐 어학연수 때문에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산촌 유학도 한 달 초등 교환 교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농산촌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는 폐교육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라든지 뭐 한 달이라든지 해서 서로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출결도 다 인정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도시에서 시골로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는데 시골에서 도시 올라오는 건 쉽지는 않죠. 그 전에도 한번 우리 대기자님도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뭐 이렇게 의대 정원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다.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 의대 입시 정원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 블로그에 그 지역인재 전형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안내해드리는 그런 강연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강연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 남부권에서 약간 천안이나 충청권 정도로 내려와 보는 거. 그러면 아버님이 출퇴근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서울에서 갑자기 갑자기 내려가는 건 사실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제가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도 부모님이 모두 이제 서울에 기반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갔었을 때 그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기대감이 클 거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스텝 바이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실 전략적 선택은 아이가 유초등 어렸을 때 미리 한번 해보면서 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지금 의대 정원 늘어나서 그 마지막에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야지 중3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할 수 있는 중학교부터니까 중학교부터 2018 아니고 지금 이제 고1이 마지막인데 맞아요. 입학을 얼마 안 하고 2월 달에 급히 전학한 가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목동에서 그래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게 좀 그런데 네. 목동에서는 아무리 해도 얘가 이 학생이 내신으로 내신으로는 우리 의대나 약대를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명확하게 지금 입시 정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럼 마지막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내려갈지 말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강연하는 거 보고 그래도 한번 가서 유턴을 할 수 있는데 이 자격이라는 건 이번 마지막 잡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이제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한번 해보셨거든요.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지역 인원이 늘어나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대거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지방에 연구가 없거나 아니면 지방에 발령을 받으시거나 네네. 이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연구가 없는 지방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권한 게 만약에 경기 남부권에서 약간 학군이 비학군지이고 그렇게 조금 어차피 좀 고민이 되는 지역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으면 지역인재 전형은 완전히 자격이 안 되는 건데 농어촌밖에 안 됩니다. 이제 쓸 수 있는 게. 네. 근데 밑으로 천안 정도로만 내려오면 아버님이 뭐 동탄이나 수원 남부권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런 전자회사나 그쪽에 단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비 학군 때문에 달서도 내려가 보고 제주도 내려가 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대구 달서군의 아이비 학군은 테크노폴리스거든 거의. 아파트 단지 완전 시골이 아니에요. 다들 안 가보시고 거기 시골에 어떻게 내려가고 뭐 학원도 없고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한 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는 조금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맞는 두세 가정이 있다든지 그럼 같이 내려가 보고 천안은 사실은 학군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좀 기회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그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셨다고 그래봐요. 경기 남부권에서 만약에 전세를 아파트를 뭐 4, 5억 정도 30평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우선 거주 비용을 한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교육 강도도 훨씬 더 좀 덜 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 유초등 저학년 때가 30, 40대 가정이 종잣돈을 마련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유일한 기회예요. 계속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투자금이 없으면 그럼요. 수많은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알아도 못하죠.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대안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대안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초등 저학년의 그런 다른 교육적인 선택 우리가 아이가 입시가 아니라면 만약에 시골 학교에서 다니다가 입시 쪽이라고 그러면 그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학군지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조기 경쟁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어렸을 때부터 치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못 따라간다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시골에서 다녀도 충분히. 근성이 있고 어느 정도 공부 그릇이 있는 학생들은 중고등 6년에 그런 문제집 푸는 공부라는 거는 짧고 굵게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계속 이거를 그러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금 대치동에도 그 초등 의대반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 안에서 아이가 6년 동안에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체력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걸 초등학교 때 하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있고 적성에 맞는 애를 6년을 문제집 푸는 공부를 짧고 굵게 시켰을 때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로드맵인 거지. 대부분의 뭐 초등 의대반 가서 하는 거 보면 선행을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입시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번아웃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진을 빼놓는 거지. 공부의 즐거움을 얘네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가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거를 다 박탈하고 또 뭐 여행이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박탈한 상황에서 하루에 뭐 중고등학교 스케줄로 문제지를 그렇게 풀게 한다?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찍부터 엄청나게 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골 학교나 농산촌 유학으로 갔을 때 그냥 진짜 마냥 놀기만 할까 봐. 그러면 사실은 그 학생이 학군지에 있어도 입시적으로는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할 학생인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다른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안 풀게 하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뭐 가서 자전거 타고 놀고 막 이러니까 저녁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끄적끄적 쓰려고 그러고 책을 하고 뭐 자연적으로 인지적인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 유전자 때문 아니에요? 그렇게 서울대 유전자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김정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 유전자적인 게 아니라 애터튜드의 문제라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렇죠. 환경적인 부분이지. 그 아이들이 저기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선생님 숫자는 웬만큼 돼요? 유지되고 지금도 이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방과후 프로그램도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우리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강연을 했을 때 받는 강연료하고 시골 학교에서 받는 강연 이쪽이 예산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같은 뭐 이게 시골 학교라고 조금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훨씬 더 잘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지금 남자 선생 초등학교인데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에도 이번에 언급을 했는데 대도시에서는 우와.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성비가 좀 안 맞잖아요. 네, 안 근데 맞죠. 이쪽은 남 선생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시골 학교에 미리 근무를 해서 그런 약간 승진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요. 순환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오시고 뭐 네. 본인이 또 교육적으로 뭔가 펼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네네. 분들이 아무래도 교육적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그런 지역보다 어떤 걸 해도 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선생님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요. 적극적으로 교사의 한번 권위라든지. 권위라든지 그런 데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죠. 선생님들이 그러면 젊은 사기도 남자 그렇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반 이상이세요? 아, 그래요? 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니까 많을 이런 것 부분도 같은데. 다 모르시는 거죠. 일단 가봐야 되는 일단 한번 가보고 경험을 분위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괜찮구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후에 말씀드린 교육적 대안 중에 가장 실천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인근에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경기도권에서 분당 정도에 이제 우리 학군 얘기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분당에 일찍 들어와서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또 어느 초등학교를 다녀야 어느 선호하는 중학교를 갈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너무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리하고 뭐 재학 연수 이걸 해서 막 추첨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게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분당에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분당에 경강선 라인이라고 해서 광주 초월리 이쪽이 있어요. 네네. 그쪽만 가도 완전 시골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집값도 훨씬 더 저렴하고. 네. 그래서 학군 지도할 때 초창기에 그런 강연을 많이 했어요. 집은 분당에 사셔라. 그렇지만 실거주를 광주 이쪽 라인으로 좀 경강선 라인으로 좀 빠진 대로 하시면, 해서 아빠 출퇴근하는 데는 한두 정거장 더 가는 거잖아요. 네네. 기차가 조금씩 더 늦게 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맞춰서 뭐 부지런히 다니시면 되는 거니까 네. 실거주 비율을 줄여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네. 뭐 집을 사두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두시는데 그렇게 하고 우선 시골에서 애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분당으로 애가 들어가든지. 공부를 잘한다. 아. 정말 학군적으로 해야겠다. 네네. 그럼 그때 분당으로 가도 되잖아요. 계속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이런 기회들을 이제 놓치시는 거죠. 그리고 고등 때 우리 다른 대안은 없나 이렇게 네. 생각할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생각하고 근데 와고 또 고등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학까지 다 보내고 졸업을 했는데 경쟁률이 뭐 사범대 같은 경우라는데 교대 같은 경우도 임용률이 거의 50%로 떨어진 맞아요. 상황인데 여기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취업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재수에 삼수하고 네. 또 아니면 재수하고. 비경주직으로 계속 돌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나중에 이제 한 7, 8년 후에 벙찌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미리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보려면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되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략적 선택을 하시려고 그래도 애가 안 따라주면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골든타임,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 근데 저는 유초등 저학년이 뭔가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결정적 시기다. 지금 옵션 중에 하나로 아이비를 드셨는데요. 네네. 아이비가 요즘에 다시 또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네네. 지금 2019학년도에 제주도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아이비 학교를 인증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졸업을 작년에 했고 요번에 성과가 났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제일 아이비에 대한 염려가 우리나라 입시 체제인데 아이비식으로 잘 맞냐. 공부를 해서 입시 경쟁력이 있겠느냐. 괜히 아이들 헛바람 넣는 거다. 그 안에서 대학을 결국 좋은 데 가야지 학벌 사회인데 네.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도 우리 아이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시가 처음이지만 뭐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비 하는 아이들도 있고 AP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비가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AP를 하는 애들보다 대학교에 와서 적응하는 거라든지 학점 받는 거라든지 이게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게 계속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이비 졸업 인증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보는 디플로마 인증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표선고 같은 경우는 전체가 105명이 했는데 인증시험까지 최종 IB 디플로마를 받은 학생은 11명인 거예요. 11명이에요? 네, 26명. IB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사실 다 용기를 내지는 않고 전 과목 하기는 힘들고 이제 부분적으로 부분 디플로마를 받은 학생이 있죠. 근데 전체를 한 학생들은 105명 중에서 11명에서 10.4% 정도인데 이것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신 1등급 우리 상대평가 내신으로 하면 좀 1, 2등급 정도 수준 그러네요. 학생들이 결국은 IB 끝까지 해간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지금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표선고등학교는 이게 선발된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시골에 예, 있는 예, 평범한 맞아요. 학생들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2등급 이상에 있는 아이들은 네네. 해낸다. 원래 라고 하는 표정부가 거를.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많이 안 소멸, 오니까. 그래 소멸되는 네네. 학교였죠. 그 위기감을 어떻게 탈출할까 이러면서 아이비를 도입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입시 결과가 난 학생들은 이 아이비하고 수능이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비 점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각 뭐 이 탑10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뽑은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했던 거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죠. 아이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수능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학종으로. 예, 학종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평가를 해줬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런 기존 대학들은 재외국민 특례 입시에서 아이비나 외국 학생 전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학종으로도 아이비 점수나 AP 점수가 있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어느 정도 점수 되면은 어떻게 학교를 간다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아이비 최종 점수가 없어도 네. 그런 프리딕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미리 했던 친구들을, 것들 있으니까 그 점수만 보고도 충분히 뽑아줘도 되겠다. 아, 가늠을 라고 한 거네요. 가늠을 한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우리 제주도엔 제주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대학교는 의대도 있고 근데 총장님께서 이 아이비 성과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굉장히 좀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대 같은 경우는 의대도 수능 점수 없이 학종으로만 하고 아이비 하는 학생들도 최상위권 학생이면은 의대를 갈 수 있는 예. 그런 길들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뭐 지역을 좀 살리는 네네. 측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입시적으로 봐도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 앞으로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결국은 최상위권들이 가는 가겠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입시는 결국은 아이비가 됐던 수능을 하던 최상위권이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과정이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그 학생의 어떤 예. 이후에 뭐 삶이라든지 이런 네. 것과 이렇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뭐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했을 예. 때 뭐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면 최상위권들은 박수를 받지만 밑에 있는 학생들은 엎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비식으로 하면 최상위권은 최상위권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지만 같이 하는 수업 분위기라든지 교실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가 문제집 푸는 건 못하지만 너의 생각, 그다음에 너의 프로젝트 그거를 발전시켜서 한 학기 내내 한번 해봐. 최근에도 지금 언론 같은 데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서 취재를 해보시고 그러면 아이비 교실하고 일반 그 문제집 푸는 교실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비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견들이 그렇죠. 좀 있어서 저희가 뭐 아이비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비를 도입한 학교가 아직까지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아이비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 관점에서는 네. 교육적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에서 지역별로 한두 학교는 계속 좀 인증학교를 유지하면서 입시는 그래도 뭐 난 상관없어. 네. 애들이 행복한 교육,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교육. 또 하나 이제 교육 현실적인 측면인데 선생님들의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선생님들이 사실 모인적이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혁신학교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 수요 수준이 높아지니까 다른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힘들잖아요. 뭐 이 비교도 이런 게 되는데 한 학교 전체가 그렇게 다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아이비가 앞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줄지,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이비 교육을 따로 또 네네.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정석 소장님의 조언이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유익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